암롱 부분에는 여기 제비촉도 있고, 여기 장독구멍 관통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5.5mm라고 했던 관통되지는 않지만 얇은 깊이로, 얕은 깊이로 파내야 될 그런 장독구멍도 하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제비촉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되죠. 제비촉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비촉을 왜 먼저 해야 되느냐, 여기 부분이 되게 얇게 났기 때문에 끌질을 이렇게 할 때 여기가 떨어져 나가거나 주저앉을 수 있다. 여기 5mm, 6mm, 5mm 줬고 앞에 제비촉 들어가는 곳, 그리고 남아야 될 부분들을 넓게 준 게 아니죠. 되게 얇은 두께를 줬어요. 그것도 끌 사이즈에 맞춰서 6mm짜리 끌 사이즈에 맞췄으니까 많이 돼야 뭐 7m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타격을 하다 보면, 아니면 톱을 조금만 깊이 넣다 보면 거기 자체가 약해져서 이렇게 타격을 할 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구멍을 먼저 파면 안 된다는 거죠. 관통되는 구멍을 먼저 파지 않고 여기부터 하고 나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맞다. 자, 그러면 톱질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물렸으니까 지금 톱을 이렇게 넣어야겠죠. 떨어질 자리에다가 톱을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앞쪽에서 톱질이 됐네요. 이렇게. 자, 톱 맞추고 톱자리 내는 거 보고, 자, 깊이가 깊지 않으니까 조절하셔가지고 넣어주시고, 자, 이쪽도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톱을, 이 나무를 반대편으로 물려도 돼요. 자, 이번 거는 이렇게 넣고요. 반대쪽 할 때는 나무를 뒤집어서 물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고, 반대편도 넣어야 되니까 반대편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톱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좀 편한 대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좀 더 높았다고 하면, 길게 물렸다고 하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남아야 될 손을 왼쪽에다 놓고 할 거냐 오른쪽에다 놓고 할 거냐, 그런 습관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게 좀 더 자유스러워지면 어떤 방향에서 넣든 내가 왼쪽을 남기면서 톱질을 하든 아니면 오른쪽을 남겨서 톱질을 하든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게 불편하다 싶으면 내가 원래 톱질하는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라. 조금 그거는 주먹장 톱질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톱질한 거는 다 남겨야 될 방향은 오른쪽에다 놓고 톱질을 했던 거죠. 얘도 지금 왼쪽이 남으니까 오른쪽에다가 톱을 넣은 거죠. 왼쪽에 남기고, 얘도 이렇게 했을 때 왼쪽 남기고 오른쪽에다 톱을 넣는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지금 습관들이 약간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톱질 연습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이제 제비촉을 한번 띄어내야 되겠죠. 제비촉을 한번 띄어내는 이유는 끌이 들어갈 만한 자리를 확보를 하고자 일단 한번 띄워준다. 이렇게 해서 바로 손에다 때리지 말고 살짝 앞에다가 해서 얘를 이렇게 살짝 비틀거나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죠. 반대편도 있으니까 반대편 것도 펴가지고 이렇게 띄워주시고, 이렇게 띄고 나면 다시 세워서 뭔가 타격을 해야 되죠. 이럴 때 놓고 그냥 바이스에다 안 물리고 하시기에는 조금 불안하죠. 넘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조금 낮은 각재, 얇은 각재였다고 하면 크게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걔네들은 상관없지만, 이렇게 판재로 작업하실 때는 꼭 이런 바이스 달린 작업대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셔야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물릴 수도 있고, 저는 보통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쓰거든요. 나무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톱질했던 거기들하고 일치를 시켜주고, 살포시 얹었다 그러면 톡톡톡 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끓을 때려 넣어 주시고, 자 이제 어느 정도 끓이 한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갈 거예요. 결 끊겨 있는 부분까지. 자 이거 작업을 하시다가 다 안 떨어질 것 같으면 살짝 한번 띄어내고, 띄는 데까지 띄어내고 결을 다시 한번 때려 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마무리 잡으면, 자 저는 거기 떨어져 나가서 자, 이런 식으로 끓을 옆으로 살짝 틀어 가지고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거 하면서 이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하나 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 조각 같은 거를 이렇게 넣어 봐가지고 얘가 이곳 균형도 잘 맞는지 안착이 되는지, 여기도 이 제비촉 여기 떼어낸데도 잘 밀착이 되는지, 밀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가 손이 남아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톱질한 선들이 살짝 남아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미세한 선을 제거해낼 수는 있어요. 우선 붙여보면 아까부터 좀 더 잘 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제거를 하나 해주고, 두 군데가 있으니까 반대편도 다시 돌려가지고 올리시면. 자, 얘 이제 끌질, 이 직각으로 끌질 할 때 한번 잘못 때리면 그냥 상처가 그대로 남아버리죠. 이제 다른 것들 해보셨을 때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끌을 좀 신중하게 잘 안착을 시켜서 수직을 잘 맞추고 써야 되는데, 살짝만 까딱거리거나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가면 여기가 바로 상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끌을 쓰실 때, 한번 때리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각이 잘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일단 바이스가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 있게끔 내 끌 방향하고 내 손 방향이 좀 잘 일치하지 않게끔 잘 피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고 다시 한번 붙여봐서 잘 맞으면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서 제비촉을 일단 따졌고, 그 다음에는 관통되는 부분들이 있죠. 관통되는 부분들을 끌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끌은 분명히 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끊는 방향이 분명히 이 결이 이쪽이니까 끊는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놓고 쓰시는 건 아니다. 끌을 적당한 사이즈로 선택을 하시고, 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끌질은 똑같아요. 바로 선에다 때리시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를 파 들어가는 거죠. 끌이 들어갈 만한 자리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끌질을 반복적으로 수직으로 때려 놓고 경사면으로 얘를 제거를 해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를 계속 확보를 한다. 저는 제가 이제 끌질을 말씀을 드릴 때 수직하고 경사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수직하고 때려놓고 경사면이 생기면 뭐 끌을 돌려 쓰기보다는 나무를 돌려가지고 경사면을 차곡차곡 앞에서부터 제거를 해내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끌질이 가능하다. 여기도 있고 구멍이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얘를 한꺼번에 돌리도록 할게요.
끌 사이즈에 맞춰서 하는 것들도 이제 개념을 조금 아시겠죠. 얘를 이 끌보다 조금 작은 끌로 한다고 하면 제가 지금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은 횟수의 타격과 끌질을 진행을 해야 분명히 같은 형태로 파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반절 정도 팠으면 이제 나무를 돌렸어요. 저는 돌린 이유가 이제 경사면이 적당히 생겼으니까 그 경사면을 저쪽 앞쪽부터 타격을 해서 나무를 일단 쪼개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꾹 잘게 쪼개는 게 나무를 제거를 하거나 뭐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파두고, 끌이 너무 넓으면 좀 더 작은 끌로 하나로 결들 다 끊어놨으니까 걔네들을 이렇게 부스러기처럼 빼주시고, 이쪽도 저 앞쪽부터 차근차근 결을 끊어주시고, 끌은 뭐 타격할 때는 좀 길게 잡거나 좀 더 정확히 맞추고자 할 때는 짧게 잡는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뺐어요. 자, 이쪽에서 반절 정도 팠으니까 이제 반대로 돌려야겠죠. 돌리실 때 이 내부를 조금 떨어져 나갈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반대편에서 이제 끌을 타격을 할 때 바닥에 깔리거나 하는 현상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죠. 이게 퉁퉁퉁 거리다가 밑에 깔려가지고 뭔가 하나 찍히면 이제 뭐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분명히 상처를 입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리더라고. 감안을 좀 해주시고. 이쪽도 금방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차곡차곡 세워주고. 경사면 하나 만들어줬고, 얘도 경사면 하나 만들어줬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결이나 그런 방향 때문에 결이 좀 더 뜯겨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제 안쪽이긴 하지만 이 선이, 이 결이 같이 좀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차라리 좀 작은 끌로 쓰고, 일단 좀 떨어져 나간 쪽을 좀 피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쪽을 일단 이쪽도 결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쪽을 살짝만 두드려서 그쪽을 일단 좀 끊어내면 금방 이렇게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할 때 떨어져 나가는 부분들이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무라는 부분이 이제 그 결들이 다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 보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무를 경험해보면 그만큼 이제 끌질이 많이 늘고 좋아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 번에 많이 팔려면 하고 조금씩 파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경사면을 좀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앞에 경사면 차곡차곡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한 번씩 찍어주고, 결 다 끊어줬죠. 쪼개가지고. 반대편도 진행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끌이 다 쪼개진 것들이 이제 꽉 찼어요. 네, 얘네들만 이제 빼주면 되겠죠. 일단 빼주면
이제 어느 정도 관통이 됐다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관통이 됐죠. 관통이 됐으면 어지간히 선들은 거좀 건들지 않고 잘 살아 있을 테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섬세하게 다듬어 주시면 되죠. 네. 자, 끌로 때릴 수도 있고 손으로 밀어서 딸 수도 있다. 그거는 남아져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를 분명히 자기가 아 이거는 끌로도 가능하겠어, 이거는 몇 번 나눠서 해야겠어 하는 부분들을 다루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무를 이제 깎아 보실 테니까 아 얘가 이거를 잘 받아서 넘길 수 있는지 못 넘기는 건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차곡차곡 이제 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끌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제가 짚고 있는데, 제가 보통 끌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손으로 보통 밀어서 하잖아요. 자, 끌로 할 때는 수직을 잘 맞춰가지고 많은 양이 아니라고 하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데, 끌보다는 좀 더 깎아 들어가고 미세하게 뭔가를 조절을 하자면 한 번에 얘는 잘못 치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끌을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끌을 써보니까 그렇게 선생님 말도 써보니까 선생님 말씀도 옆에를 건드려 보더라고. 나도 모르게 때리면서 옆에가 이렇게 둥그러져 보더라고. 수련이 필요하겠죠. 네, 이게 살살살 때려야 깎아내고 다시 또 흔들어서 깎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깎아내려고 하니까 그냥 욕심이 뿌이고. 자, 옆에 계속 건드린다는 거는 끌을 쓰시면서 옆에 결이 이게 정확히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결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얘를 때리면 보통 이게 딸려 들어갈 만한 상황들이 생겨요. 이렇게 끌질이 약간 되거든요. 여기는 비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앞에가 차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못 때리면 끌이 여기에 부하가 이쪽에 걸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더라고. 끌질을 여기에 살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살이 붙어 있고 여기에는 이제 거좀 다 뚫렸어요. 그래서 얘를 반듯이 넣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끌이. 예, 이쪽에는 부하가 있고 뭔가 살이 붙어 있고 이쪽에는 비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끌이 이렇게 틀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여기는 계속 뭔가가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으려고 할 거고 얘는 없으니까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 이런데 모서리를 때리면 보통 끌이 이렇게 돌아가거나 하는 상황들이 여기에 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돌더라고요. 끌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면 네. 끌을 내가 잡아서 써야 돼요. 안 생기게.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깎아보시면 아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거죠. 이게 근데 초반에 안 써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서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왜 그러는지를. 근데 네, 직접 해보시고 아 그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아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거죠. 선생님 같이 손으로 올라오기 힘드니까 그냥 그 칼세사를 두드렸더니 이렇게 돌아가고, 나는 반드시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이렇게 약간 돌아가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끌이 돌아가는 원인은 기가지가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거지 이것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 끌이 일단 뭐 각이 약간 틀어질 수도 있고 끌을 갈린 그 형태 자체가 약간 이쪽이 넓고 이쪽이 좀 더 예리하게 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끌 잘 갈린 날 자체가 이쪽은 무디고 이쪽은 멀쩡하고 한다고 하면 멀쩡한 부분이 훨씬 더 잘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무딘 부분들은 잘 안 들어갈 거고. 하여튼 금에서 살짝 띄어서 해놓으면 이쪽은 금을 먹더라고. 그런데 금에다 맞춰갖고는 못 얻었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번엔 끌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끊는 작업들을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런 현상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시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양쪽 옆에 이 선들, 양쪽 선 옆으로는 조금 더 접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뜯어내야겠죠. 다시 좀만 더 접근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자, 이런 모서리 할 때는 이제 끌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자, 만든 끌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그런 돌아가는 현상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여기 끌 자체가 이렇게 모서리가 확 쳐져 있는 끌들로 여기를 진행을 하면 이 모서리 부분들이 잘 걸리지 않겠죠. 예, 그래서 좀 더 모서리까지 접근시키거나 할 때 좀 더 용이해요. 그래서 그렇지, 잘못하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접혀 있는 끌들은 이런 모서리 다듬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마무리 작업할 때 그런 끌들을 활용해 가지고 쓰면 이 평끌로 쓰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한 점들이 생기니까 그런 끌들을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럼 그런 끌도 좀 넓고 좁게 해서 만들어서 쓰면 되겠네. 그죠? 두 줄로 만들면 네. 되겠네요. 두 줄이 아니라 이제 끌 사이즈들이 다양하니까 내가 허락할 수 있으면 이 모서리 부분들은 작은 끌만 있어도 가능하잖아요. 가운데 부분들은 그냥 끌로 다 따고 모서리 부분만 손을 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좁은 끌이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뭐 넓은 끌들도 더 준비해서 쓰실 수도 있고. 자, 모서리 부분들 이렇게. 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얘가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대로 들어가면 여기 걸쳐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먹어갈 수 있는 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파여 최대한 선까지만 딱 건드려서 얘가 돌아갈 거를 감안하고 내가 힘을 좀 더 여기다가 치중을 하고 써주시면 그런 돌아가는 부분들이나 생겼을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끄트머리가 파여버려. 해본 게 이렇게 해서 여기 정리했으니까 일단 한번 반절 정도 마무리하고 원지도 없이 나중에 기부도 파악하고 나무도 파악하고 이제 해야지 좀 낫겠죠. 그러니까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 이상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정리를 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아까 결 정리하실 다 끝났으니까 이것도 끊는 방향. 모서리가 뭉툭을 눌려버리고 그래서 가지 탁 지금 오늘 잘못은 진짜 끄트머리가 꺾이고 아르진다니까 또 그렇게 이제 2달 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랑 그렇게 아니 여러 이게 다 울더라. 이게 눌려버린 게 각이 얘가 원이 되버리더라는 게 각이 긴 게 아니라 이렇게 둥그렇게 눌려버리더라는 게 이게 저기 하시고 이쪽 선 아무도 부드럽게 나가는 것 같아. 끈을 잘 갈아 쓰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갈아도 안 되니까. 당연히 중요하다면 양쪽 다 중요하다. 어떤 부분이냐? 안쪽도 중요하고 바깥쪽도 중요해요. 근데 바깥쪽이 보이는 부분이니까 좀 더 네,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네. 아마 보이니까. 자, 이렇게들 결 먼저 끊어놓고 결하고 같은 방향으로 제가 어느 정도 다듬어냈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살짝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쪽하고 그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다시 모서리 부분들 이런 식으로 끊는 방향과 이쪽 벼를 깎는 방향하고 같이 해가지고 살짝씩 모서리 남은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쪽 방향만 하면 다 하네요. 꿀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관통을 시켰어요. 네. 자, 꿀구멍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죠. 꿀구멍 팔 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쪽 면에 대해서, 이 안쪽 면에 대해서 평평해야 된다. 이게 안쪽에 배가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꼈어요. 들어가긴 들어가. 근데 안 나와. 뭐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안쪽이 꽉 껴가지고, 꽉 껴가지고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는 맞더라도 바깥에 이 안쪽에 문제가 생기면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꽉 끼게 되면.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던 게 분명히 이쪽으로 나와야 될 텐데,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약간의 완충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빡빡하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눌리거나 하면 이쪽에서 그 눌린 자국들이 이제 옆으로 표현이 되거나 했을 때 뭔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꿀구멍이라는 거를 파실 때는 분명히 이 면에 대한 게 평평하게 평면으로 잘 맞아야 되고, 아니면 이쪽에서 반절 이쪽에서 반절 다듬듯이 안쪽으로 살포시 이렇게 경사면으로 만나는 듯한 느낌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해져 가지고 안쪽에 비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가 나오는 건 별로 안 좋고, 평평한 게 가장 좋다고 하면 그 차선책으로, 아니면 약간의 노하우 같은 느낌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가운데서 만나는 거는 그거는 좋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평평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감안하시고 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팔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파내야 되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길게 생겼다고는 하지만 이게 절대 이쪽에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결을 끊는 방향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관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깊이가 지금 있잖아요. 5.5mm라는 깊이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깊이를 내가 어떻게든 측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뭔가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깊이를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자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로 뭔가 측정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이 직각자에다 차라리 5.5mm를 이렇게 여기다가 적당히 맞춰요. 맞춰가지고 이렇게 깊이를 꽂아서 이렇게 움직여 볼 수도 있고, 받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자, 네네. 이 상황에 체크하는 거는 그렇고요. 끌에다가 내가 여기를 감안을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5.5mm가 어느 정도인지 깊이를 적당히 감안을 하고 끌질을 해가지고 그 깊이가 적당한지를 내가 느끼면서 끌질을 해주셔야 훨씬 더 정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파는 거 똑같아요. 조금 넓은 끌을 쓸 수는 있죠. 예. 네. 이렇게 옆으로 먼저 결들을 맞춰가지고 끊어줘야 분명히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넓은 거, 그래서 넓은 끌이 가능하다고 했던 거는 지금 제가 여러 번 갔잖아요. 네. 근데 끌들이 좀 예리하게 잘 갈려져 있으면 좀 넓은 끌로 뭐 2번 나눠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는 나무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어떤 특성이냐, 나무가 조금 무른 나무고 이게 끌질이 좀 까탈스러운 나무들이 있어요. 좀 넓은 끌로 쓰면 그만큼 부하가 좀 많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한 번에 뭔가 힘을 많이 써야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나무가 깎이는 게 아니라 눌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깨끗하게 깎이는 게 아니라 뜯겨나가는 형식으로 나무가 짓눌려 가지고 이렇게 툭툭 떨어나가는 현상이 그때는 일어날 수도 있다. 자, 적당히 깊이를 5.5mm니까 일단은 한 번씩만 더 때려서 적당히 깊이를 보고,
돌려가지고 여기서도 경사면을 만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경사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가운데처럼 산으로 살짝 남겨놓고 가운데 부분을 따로 제거를 할게요. 자, 끌질이 되게 여러 방법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꿀구멍을 팔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관통을 시키자면 이렇게 산처럼 파면 가운데가 이렇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산처럼 남고 저쪽에서도 산처럼 남으면 가운데가 이제 뭔가 이게 제거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깊이를 확보를 했죠. 가운데가 분명히 볼록 올라와 있긴 하지만 이거 감안하고 끌질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충 어느 정도 좀 평평하게 만들어 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끝에 결이 확실히 끊겨야 되니까 한 번 더 여기 좀만 정리를 하고 가운데를 다듬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팠어요. 팠으면 이제 가운데를 파야 되잖아요. 자, 저쪽으로 파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차라리 이렇게 놓고 내가 힘을 이렇게 써야 된다고 하면 이런 방향으로의 끌질을 조금 바닥을 어느 정도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끌질을 조금 해주신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이 어느 정도 끊겨 있어야 지금 이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것 때문에 지금 방향이 좀 애매하지만 보통은 여기다가 받쳐놓고 이런 식으로 끌질을 하셔야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결이 제대로 끊겨져 있지 않다 보면 이거 엄청 지저분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옆에가 다 일어나가지고 끌질도 잘 안 깎여 나가고 되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아까 맞춰놨죠.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디가 높은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도 재보고, 재보고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자, 살짝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그거 감안해 가지고 끌질을 살짝 더 해줘야겠죠. 저는 이쪽 부분이 살짝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거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깊이가 있으니까 그 깊이에 대한 확인을 자가 됐든 끌을 치면서 끌의 깊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시든 해서 그런 깊이들을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고 여기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내가 원하는 깊이만 적당히 파졌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한번 해야겠죠. 자, 정리는 선에 맞춰가지고 이번도 망치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도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를 이거 좀 좁은 끌로 띄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끼면 앞에 살들이 균일하게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낀 상황에서 이렇게 때리면 그나마 조금 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나중에 이렇게 반절밖에 안 물려 있잖아요. 아니면 이게 조금 물려 있는 상황으로 때리면 돌아요. 그거 분명히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뛰자면 살짝 찍어 놓고 얘가 이쪽에다 잘 밀착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힘을 그냥 반지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뭐 이런 식으로. 틀어주라는 얘기. 이것도 괜히 말씀드리나? 이게 그러니까 틀라는 얘기는 아니, 아니지만 예, 잘 붙어 있을 수 버텨주라는 있게끔. 예, 그쵸. 이거 끈을 반듯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내가 어쨌든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지 않게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한 번 한 번 뛸 때 이 간격을 최대한 거즘 이 끌폭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움직여 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최대한 균일하게 얘가 힘을 쓸 수 있게끔 가주면 그런 부분을 더 덜 할 수 있죠. 자, 이런 끝에 어차피 조금 남았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자, 살짝 찍어 놓고 어느 정도 살짝 버티면서 톡톡톡 마무리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이제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얘도 양옆으로 이제 접근을 시켜야죠, 최대한. 옆에까지 확실히 마무리하고 이제 이 결을 끊어줘야 되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을 깎아가지고 이 끝에 선까지 마무리. 이쪽도 이렇게. 보면은 쉬운 것 같은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진짜. 여기 아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돼. 해도 지저분해. 내가 하는 거. 매콤한 맛이 없어. 한 번 더 하시면 잘 나와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 아니 자주 그렇게는 하겠지만 하여튼 선생님 거 보면 틀려. 우리가 해보면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지저분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네. 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이 구멍을 먼저 파는 게 아니라 제비초코도 네. 따는 거다. 네. 여기를 먼저 따고 여기를 하게 되면 이거 주저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다. 네. 보통 제비촉이 들어가면 먼저 제비촉을 진행을 하고 제비촉 따내고 그 다음에 뭐 관통을 하시든 여기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팔 때 아니 여기 이런 관통 장구가 있다고 하면 안쪽보다도 어떻게 보면 바깥쪽이 중요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관통을 시키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밖에 보이는 부분이라 좀 더 잘 맞았으면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밖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작업들을 진행을 하셔야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 있고, 이 내부 여기 관통되지 않고 이렇게 내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부 구멍들은 내가 원하는 깊이가 있을 테니 그런 깊이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넓은 옆으로 넓은 이런 촉을 가공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을 끊는 게 먼저다. 그래서 끊고 나머지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들로 진행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결이 옆으로 다 뜯겨 나가지고 여기 막 난리 나겠죠. 끊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얘를 마무리를 지었어요.